NGO와 국제개발협력 8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사례는 이제 무지입니다. 무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본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케냐하고 키르기즈스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무지는 1980년에 설립된 일본의 브랜드이고요. 의류, 가정용품, 가구, 식품 등 다양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입니다. 브랜드가 없는 브랜드라는 역발상으로 유명하고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원료나 제품을 수입하고 또 여러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입니다. UNDP의 비즈니스 콜 투 액션에서 소개하는 무지의 사례는 공예 작가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비즈니스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무지는 캄보디아, 케냐, 키르기즈스탄 등의 분쟁을 경험한 그런 국가들의 여성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예품을 개발하는 그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캄보디아에서 100명의 지역 여성들을 고용해서 훈련을 시키고요. 봉제와 염색에도 200명을 고용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무지는 일본의 지카, 그러니까 일본의 국제협력기구예요. 우리 코이카 같은 거죠. 우리는 코이카고 일본은 지카와의 공조로 개발도상국의 제품의 생산을 위한 협의를 하는 가운데 80개 대상 중에서 2개를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질적 통제 과정으로 이제 생산지의 제조 역량이나 수출을 위한 품질 검사 등을 이제 실시를 했고요. 케냐에서 구매된 비누처럼 부드러운 돌에 동물 디자인 평가를 한다거나 키르기즈스탄의 유리 제품에도 그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으로 이제 실천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 공예가들이 생산한 제품들의 수출용 대량 생산을 위한 전략을 이제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재료의 선택, 제조 공정, 품질 기술 등에서 이제 엄격한 관리를 이제 해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생산지의 제품들은 특히 염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색을 유지를 하고 환경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같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 200명의 공예가, 키르기즈스탄에서 300명의 공예가를 이제 고용해서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개발 협력의 성과로는 지역의 공예가들은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통해 일자리의 안정을 찾았고요. 소득도 평균 5%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 무지의 이런 전략으로 여성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빈곤 해소에도 물론 이제 도움을 주게 됐죠. 그리고 캄보디아 등지에도 이제 확장을 시켜서 공급 사슬의 그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인도나 탄자니아, 터키에서는 유기농의 면화, 면실이죠. 목화, 면화를 그 농민들로부터 직접 구매해서 면화 타올, 의류 등의 제품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지속 가능한 어떤 생산 체계나 공급 사슬을 확장해 가지고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우리나라까지 이제 23개국에 200개 이상의 지점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무지 매장이 있잖아요. 이제 그 무지 제품들을 보면 인도나 탄자니아, 터키에서 생산한 유기농 면화를 가지고 생산한 타월이나 의류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그 지역에 양성된 공예가들을 통해서 생산이 된 그런 제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등의 30개국에서 그 원자재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어떤 그런 안정적인 공급사슬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도 개발 성과의 어떤 사례로 꼽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무지가 그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친환경적인 기술로 이제 생산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공급 사슬을 통해서 동반자적으로 개발 국가들하고 같이 동반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거를 도모하고 있다는 거를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서는 2011년, 12년에 3,300개, 5,700개 등의 이제 공예품들이 생산이 됐고요. 여기 이제 공예가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에서는 10,000개 이상의 그런 펠트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예가들을 양성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국제개발협력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겠죠. 33번째 사례로는 유니레버 글로벌입니다. 유니레버 많이 들어보셨죠? 다국적 기업이고요. 영국, 네덜란드계 다국적 기업이고요. 음식이나 음료, 세제. 우리는 아마 세제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를 비롯한 생활 가정용품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거대 유통기업입니다. 1930년에 비누를 제조하는 영국의 레버 브라더스와 마가린을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마가린 유니가 합병해서 설립한 유니레버라는 이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유니레버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보건과 웰빙의 개선을 이제 하도록 돕고 또 제품의 친환경적인 그런 여기선 발자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친환경적인 그런 업적을 남기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환경 오염에 오염 예방, 오염 방지 이런 거 이제 이바지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농업 원자재를 100%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소싱을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레버의 지역사회에서는 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을 하고 있고요. 또 유니레버에서 일하는 임직원이나 정부, 투자자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같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이 이제 활동 무대이고 주 고객층은 저소득층 소비자 또 비즈니스적인 기회는 또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에 노력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이제 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유니레버는 먼저 소농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들의 농사법을 개선하고요. 또 수확을 증대시키고 또 아울러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의 유통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소농민들과 소상인들의 생산품을 구매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밖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입을 늘려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구매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이들의 소득 수준에서 또 구매 가능한 또 양질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이것 또한 이제 한 축에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아프리카의 사례는 지역 원자재를 가지고 이제 상업화한 사례로 월드뱅크나 월드 이코노믹 포럼 등에서 이제 자주 소개가 됐는데요. 지역의 농작물이나 원자재의 상업화를 위해서 유니레버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사용해온 요리용 식용유, 알라블라키아의 그 생산, 그 프로세싱에서 획기적인 방안들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의 생산과 마케팅은 성공은 이제 농민들 또 특히 이제 그 프로세싱에 참여한 기업들한테는 수익을 높이고 있고요. 또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 노하우를 널리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리베리아, 카메룬 등지에서 이제 동시에 상업화되는 어떤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을 했고요. 많은 기업들이 생산, 소비, 유통 등 특정 분야의 이제 식량 가치 사슬에 한정된 것과는 달리 생산, 소비, 기업가 등의 식품 사슬의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접근을 추진했다는 전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핵심은 농민의 생산을 시장 수요와 연계시키는 개입은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장의 제공이고 대규모 인구를 빈곤에서 구제하는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결국 지역 농민들의 이제 소득을 증대시켜서 공급 기반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개발 협력 사업의 성과를 보면 2012년 말까지 45만의 소농민들에게 이제 교육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4만 8천 명의 여성 판매자를 양성해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이제 2020년까지 목표는 50만 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와 교육 훈련들을 실시를 하고요. 7만 5천 명의 소유통업자들이 공급사슬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족의 빈곤 탈출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 프로세스 상에 개발협력 사업의 프로세스 상에 비즈니스 파트너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해가지고 여성들의 농촌 방문 판매 수익금은 일반적으로 그 가계소득의 2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장려해가지고 그 여성들이 수익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그 성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결국 이 여성들의 소득 증대가 가정에 있는 아동의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의 개선의 효과로도 연결된다는 그런 성과를 발견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그런 사업의 목표로 또 그 사업의 성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번째 사례는 유니레버 힌두스탄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사업을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주로 북부 인도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니레버가
그 힌두스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힌두스탄 사례는 월드뱅크,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인터내셔널 파이낸싱 코퍼레이션 등에서 모범 사례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2001년에 현재 취약한 유통 판매망과 그 개발 국가들 계층의 저개발 국가들 계층의 소득 지원의 자화를 연계한 샤키암마 파워맘이라는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그 인도의 그 저개발 그 계층 여성에게 가정 방문 판매 영업 일자리를 제공했고요. 이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해서 여성 지위 향상에도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여성이 이제 파워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추구하겠다라는 목표가 이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제목에서. 인도 15개 주의 10만여 마을에서 4만 8천 명이 넘는 여성 판매원이 330만 가게에 이제 생필품을 판매하는 그런 방판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매월 13에서 20달러의 수입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그 평균 일일 임금이 1.56달러니까 10배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판매 활동을 지원을 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유니레버도 수익을 낸 것이죠.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가치 창출의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고자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힌두스탄하고 마하라스트라 정부의 이제 파트너십으로 여성 기업가가 여성 기업가 이제 600 농가로부터 토마토 공급을 또 계약을 해가지고요. 토마토 가공 공장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니레버 힌두스탄의 개발 협력 사업의 성과를 보면 우선 여성들에게 보건 건강 교육을 시키고요. 농촌 교사와 마을 지도자에게 보건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인도 산간 오지에 파견되는 여성 건강 교육팀은 손 씻기 운동 등의 지역 활동을 집중적으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에 샤키티 가족의 남성 회원으로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2011년에 4만 8천 명까지, 그러니까 여성 회원만 한 게 아니라 남성도 이제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에 4만 8천 명이 인도의 전통적인 자선 기업인 타타그룹의 타타 텔레서비스와 동반자가 되어가지고요. 농촌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어떤 동업자, 파트너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성 유통업자들의 수입도 증대하고요. 또 텔레서비스 또한 자기네들의 제품을 저가에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동체적 그런 어떤 결합, 이런 사업의 추진의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유니레버 힌두스탄은 전국 700개 농촌 내 유통망을 통해서 타타 제품을 유통을 했고요. 또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이제 손씻기 운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제 설사 등의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도 요번에 이제 손씻기 운동 많이들 보시고 또 교육적인 효과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의 어떤 비위생적인 활동에서 우리가 위생교육, 보건위생교육의 첫 걸음은 손씻기 운동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인도 100개 이상의 음식점과 협력을 해서요, 손쉽게 캠페인을 지속을 했고요. 또 그 인도 빵에다가 그 라이프 버리로 손 씻었어요 라는 스탬프를 통해서 찍어서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보건위생 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그런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캠페인을 하더라도 즐겁게 참여하고 재미있게 그 캠페인의 어떤 그 변화를 같이 동참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빵에다가 그런 스탬프를 찍어서 그 보급을 하는 그런 활동들도 했다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의 다양한 성과를 가지고 그 지역의 그 변화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국제개발협력 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9개의 그 협력 사례를 살펴봤고요.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 팀원들끼리 그 프로젝트, 우리의 프로젝트 1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는 그 내용들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강의실에서 만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사이에 또 다른 변화가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의 그 활발하게 논의된 팀원들과 논의된 그런 결과물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